안녕하세요. 국제결혼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알려주는 유튜버 인생은 십차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제결혼의 궁합을 무시하고 맺어주면 위험한 사례들 16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궁합은 속궁합이 아니고 겉궁합을 말하는데, 겉궁합은 사람의 성격, 욕심, 그리고 환경, 지적인 부분, 그리고 적응도, 활동도 등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남성들은 나도 국제결혼하면 과연 잘 살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을까? 별별 고민을 하다가 국제결혼 회사에 전화를 하게 됩니다. 국제결혼을 하면 누구나 잘 살까요? 국제결혼 사고율을 살펴보면 나라마다 다르고 회사마다 천차만별입니다. 결혼 사고율은 절대적 숫자로 비교하면 안 되고 비율로 보셔야 합니다. 즉, 100명이 결혼해도 5명이 사고 나면 5% 사고율이지만 10명이 결혼해도 3명이 사고 나면 30%의 사고율이 됩니다. 5%와 30%의 사고율은 무려 6배의 격차를 보여줍니다. 자, 그렇다면 서두에 말한 국제결혼의 궁합을 무시하고 맺어주면 위험하다가 무슨 뜻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번, 나이 52살에 평범하게 사는 한 남성이 있고 그 남성은 국제결혼에 대해 잘 모릅니다. 회사는 돈으로만 보이는 그 남성에게 계약서를 쓴 후 미모의 22살 여성을 카톡으로 보냅니다. 그 남성은 30여 살 차이 나는 그 여성의 외모와 단순 프로필만 보고 거금 500에서 1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입금하고 며칠 후에 현지로 날아갑니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그 신부가 미끼일 확률이 98%, 실제일 확률은 2%인 줄을 모릅니다. 현지서 그 여성이 온갖 밉상 행동을 보이게 하여 실망감으로 남성이 포기하게 유도하거나 5만 가지 핑계를 대어 결국 그 남성은 그 신부와 못하고 전혀 다른 여성과 하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못된 회사들의 기만짓거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허나 남성은 애초 그 수준의 미모를 보고 갔기 때문에 다른 여성도 그 수준의 미모와 나이대를 원하게 되고, 회사는 그 여성의 기질과 인성, 됨됨이는 안 보고 다른 여성으로 그냥 대충 맺어줍니다. 완전 기계적입니다. 그 여성이 공주가인지 돈을 좋아하는 여자인지 남자 관계가 복잡했었는지 처갓집 가족이 그 딸을 구실 삼아 한탕 부자를 꿈꾸는 집안인지 과거에 업소를 다녔었는지 등등 다 덮어버리고 그냥 맺어줍니다. 두 번째, 신부마다 욕심이나 바람이 큰 여성이 있고 반대로 과거의 힘든 삶 때문에 단순 행복만 바라고 그 욕심이 적은 여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욕심이나 바람이 큰 여성에게 그냥 단순하게 그 직장 생활하며 욕심이 적은 남성과 맺어주면 이 부부는 몇 년 안에 불화가 커지고 깨집니다. 신부의 욕심과 바람을 그 남성이 못 받쳐주면 몇 년 후에 생각이 발전한 신부가 남성을 무시하고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일탈 행동도 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욕심 많은 여성에게 욕심 없이 사는 남성을 맺어주는 것도 궁합을 생각지 않고 맺어주는 위험함입니다. 세 번째, 자녀가 여럿 있는 남성에게 그 30살 차이의 나이 어린 20대 초반 여성을 소개해 주는 것도 궁합을 무시한 위험한 행동입니다. 현지에선 그 인생 경험 없는 그 철없는 어린 신부가 그저 한국 가서 잘 살게요 라고 다들 말합니다. 이것을 고지곳대로 믿고 막 결혼시키는 사람도 많습니다. 허나 현실에서는 신부가 그 자기와 너댓 살 차이밖에 안 나는 그 남이 낳은 자식을 제 자식처럼 키우며 살까요? 천만의 만부당입니다. 그런데도 밸런스와 궁합을 생각 안 하고 그냥 막 결혼시키니 국제결혼 사고가 생기는 것입니다. 네 번째, 생각이나 행동이 상당히 보수적인 남성에게 생각과 행동이 상당히 개방적인 여성을 소개해 주는 것도 궁합을 무시한 국제결혼입니다. 이런 여성이 한국 입국 후 친구들을 자주 만나고 쇼핑을 즐겨하고 밤늦게 귀가하다가 나중엔 아예 날 새고 들어오는 못된 성향으로 발전한다는 것을 그냥 무시하고 이렇게 맺어주는 회사도 많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경제적 상황이 안 좋으면서
많이 부족한 남성에게 너무 똑똑한 여성을 소개해주는 것도 궁합을 무시해 맺어주는 위험함입니다. 대부분의 부모님은 제 자식이 부족하면 똑똑한 신부를 찾습니다. 허나 실제 결혼 생활에 접어들면 그 너무 똑똑한 신부는 남편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남성에겐 너무 똑똑한 여성보다 약간 덜 똑똑한 여성을 해줘야 차라리 낫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애가 있거나 정관수술하여 애를 안 낳을 남성에게 20대 중반 그 아래의 여성을 맺어주면 이것도 궁합을 무시한 위험함입니다. 신부는 선진국 한국이 몇 년 동안은 신나고 재밌지만 점점 아이 안 낳고 평생 살아야 하는 자신을 후회하게 되며 이혼 요구를 하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7번째, 시부모를 모시고 사는 남성에게 학교 졸업 후에 직장생활 최소 몇 년도 해보지 않은 막 고교 졸업한 20대 초반 어린 여성을 맺어주는 경우도 궁합을 무시한 위험성입니다. 이런 경우 신부는 부부 단둘이 사는 다른 다문화 가정과 자꾸 비교하여 못 버틸 확률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8번째, 독서를 좋아하는 사람은 교도소 생활을 비교적 잘 견디고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에게서 축구공을 뺏으면은 화가 나듯이 저마다 기질이 다 다른데 매우 활동적인 여성에게 시골 남성을 맺어주는 것도 궁합을 무시한 위험성입니다. 활동적인 사람은 사람 관계를 매우 배고파하는데 사람이 적게 사는 시골 남성에게 맺어주면 그 신부는 추후에 가출하게 됩니다. 9번째, 요리사에게 남성적 기질이 많은 여성을 맺어주면 위험합니다. 이럴 경우 꾸미길 좋아하고 요리를 좋아하는 여성을 소개해 주어야 부부궁합이 잘 맞아 행복이 쉽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째, 과거에 공주가 기질이 많고 부모로부터 받고 자란 게 많은 여성에게 대가족이나 시부모를 모시고 사는 남성을 맺어주면 위험합니다. 이럴 경우엔 과거에 많이 고생하고 항상 그 고생을 잊지 않고 살아온 겸손한 여성을 소개해 줘야 궁합이 잘 맞아 잘 삽니다. 11번째, 가난한 남성에게 처갓집 충성도가 높은 신부를 해주면 위험합니다. 돈 이렇게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도 궁합을 보고 맺어줘야 결혼 사후가 차후에 없게 됩니다. 12번째, 여러 신부들을 보면 이 신부는 그냥 어린애구나. 이 신부는 장사를 가르치면 무척 잘할 여성이구나. 이 신부는 언어 감각이 탁월해 차후에 통역사로 키우면 잘 발전하겠구나. 이 신부는 손재주가 좋아 미용실을 차려주면 참 잘하겠구나 등등 저마다 기질들이 다 다릅니다. 헌데 2번째, 3번째, 4번째 신부에게 시골 남성에게 맺어주거나 욕심이 너무 없는 남성을 맺어주거나 또는 부인을 자꾸 누르고 안 밀어주는 남성과 맺어주면 이 신부는 차후에 욕구 불만이 쌓이고 남성을 무시하여 이혼 요구할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그 다음에 13번째, 호기심이 무척 많은 신부도 많은데 이런 신부들은 한국 입국 후 남편에게 참 많은 것을 물어보고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단순 노동이나 공장 일을 하면서 술과 친구를 좋아하고 신부가 물어보는 것에 80% 이상을 대답 못해주는 경우엔 신부가 남편을 무시하거나 몇 년 후에 이혼 요구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렇게 궁합을 무시하고 맺어주면 차후에 이혼이 생깁니다. 14번째, 성격이 좀 깐깐하고 상당히 보수적인 성향의 남성에게 꾸미는 것을 좋아하고 가슴 노출도 아무렇지도 않아 하고 잘 돌아다니는 여성을 맺어주면 이것도 궁합이 안 맞아 상당히 위험합니다. 15번째, 의심 많은 남성에게 친구 좋아하고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하는 신부를 맺어주면 추후에 싸울 확률이 많아져서 위험합니다. 이런 남성에겐 밖으로 도는 동적인 신부보다 차분히 정적인 면이 많은 신부를 맺어줘야 길게 행복할 수 있습니다. 16번째, 배 나오고 통통하면서 음주를 좋아하는 남성에게 새끼가 있는 여성을 소개해주면 무조건 위험합니다. 이 부분은 남성들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알겠죠?
자, 위에 여러 가지 나열한 것들처럼 부부궁합, 밸런스가 안 맞아 얼마 못 살고 이혼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더 나열하려 치면 더 많지만 많은 국제결혼 회사들이 기계적으로 맺어주지 그 궁합까지 생각하고 맺어주지 않습니다. 아니, 못해주는 구조라서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런지, 또 해결책은 무엇이 있는지 다음 영상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힌트를 살짝 알려드리면 여러분이 모르는 국제결혼의 구조 때문입니다. 다음 영상을 꼭 보시기를 바라며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